어이, 이 시간에 누구? 최 과장입니다. 그래, 최 과장. 이 시간에 뭔 일이고? 네. 저 친구하고 술 한잔하고 있는데, 과장님 좀 나와주실 수 있습니까? 술 한잔 쏘겠습니다. 아니, 친구하고 있다면서. 자리 불편하게 싫어. 넌 왜 부르노? 그냥 친구하고 마시지. 아닙니다. 과장님 특별히 술 한잔 쏘고 싶고, 제 친구도 괜찮다합니다. 우리 지금 좋은 데 있는데 사람도 모자라고 그냥 빨리 나오시소. 뭐 꽁술이라는데, 그리고 좋은 데 있다고 하길래 대충 약속 장소 메모리 시키고 택시를 잡아 타고 나갑니다. 뭐 뻔하겠지만 미성년자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갑니다. 벌써 술이 좀 됐는지 얼굴이 빨개져 있습니다. 보니까 최 과장하고 친구인가 하고 안 여자 둘이 있습니다. 야, 너희들 나가봐라. 일단 안 여자들을 정리하고 나서 저한테 술 한 잔 따라줍니다. 시원하게 한 잔 들이키는데, 과장님, 저 이놈아가 말이죠. 그게 귀신이란 걸 도대체 믿지 못하겠다 해서 하도 팡팡 떠서. 그 말을 듣자 짜증이 확 밀려 나옵니다. 아니, 그 일 때문에 날 불렀어? 지금 장난해? 갑자기 제가 화를 내자 최 과장이 멀쓱해하며 친구 쪽을 한번 쳐다봅니다. 아마 제 이야기를 신나게 해댔고 친구가 못 믿자 절 불러낸 거고요.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해지자 이 친구란 놈이 한술 더 떠서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냐, 이 방에도 귀신이 있냐, 당장 불러내봐라 등등.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전 처음에 무시했는데 슬슬 열이 받고 오기가 치밀더군요. 그냥 그만하지. 술맛 떨어지네. 아이고 형님, 그러지 마시고 있으면 진짜로 확인 좀 시켜주이소. 나도 전설의 고향에서 본 귀신들 진짜로 한번 봐봅시다. 니미를 멍멍이 지는 소리 하지 말거래. 내가 무슨 귀신 조련사가. 귀신은 무슨 망할 놈의 귀신이냐, 그런 거 없다라고 짝 말했죠. 그때 최 과장이 옛날 창고 이야기를 꺼내며 부채질을 합니다. 자기는 분명 봤다고. 그게 이렇게 된 거라고. 야 임마, 말도 안 되는 이 아까랑 너가 구부러지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세상에 귀신은 지랄. 이 형님이 옆에 앉아있는데 아무리 술 취했다고 막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니 진짜로 보고 싶나? 후회 안 하나? 솔직히 보여준다고 했는데 어디 말이 되는 소리지 말입니다. 형님 진짜요? 만약에 없으면 형님이 책임지입소. 어떻게 책임지실란겨? 야, 보고 싶다고 한 놈이 니 놈인데 내가 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이고 참, 형님도 믿음성이 없네. 고마, 요즘 세상에 귀신은 무슨 귀신인겨? 그냥 없다고 하시소. 좋다. 그럼 한 가지만 명심해라. 그게 보고 싶다고 봐지는 게 아닌거. 참고로 기다린다는 보장만 해라. 아이고, 내 평생 귀신 안 보는 게 소원인데 얼만들 못 기다리겠어. 이렇게 내기 아닌 내기가 최 과장 때문에 일어나 버렸습니다. 최 과장이 호승심에 이야기해놓고 안 되니까 나까지 껴버린 거였습니다. 그럼 뭐 어디 가면 귀신 볼 수 있는 겁니까? 이어서 볼 수 있는 겁니까? 귀신이 오라 하면 오고 뭐 가라 하면 가는 거 줄 아나. 잠만 기다려봐라. 나도 좀 생각해봐야 되겠다. 나중에 연락 줄 테니까.
그러자 최 과장이 한술 떠듭니다. 과장님, 어제 귀신 나왔다는 막장 좀 가입시다. 거기만한 곳이 또 있겠는겨? 에이래 이씨. 그긴 진짜 안 가고 싶다. 느낌이 진짜 안 좋다 아이가. 사고 날까봐 겁나는 기라. 그 말에 친구 녀석이 또 한술을 더 뜹니다. 아따, 이왕 보는 거 시원하게 한번 보입시다. 아까 들어보니까 그 처녀 귀신인 것 같은데 잘만 하면 내 확 꼬신발이 나버릴게. 이러면서 술 처먹고 웃는데 그 얼굴을 보니 확 깔아 뭉개고 싶더군요. 뭐냐, 이 새끼 니 함 뒤져봐라라고 속으로 다짐을 했죠. 아, 시간도 됐고 지금 발이 한번 가보입시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제스처까지 취합니다. 최 과장이 절 슬쩍 보더니 친구를 당기며 야 임마, 우리 과장님 술 한잔 대접하려고 왔는데 무슨 니 혼자 개쇼를 하고 진상짓하고 있노?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마담을 부르더니 오늘은 진득하게 놀자고 합니다. 흥이 난리가 있겠습니까? 노는 둥 마는 둥하고 그날은 그렇게 마쳤죠. 사실 뭐 귀신을 보겠다고 마음먹으면 봐지는 것도 아니고 몇 년 만에 우연히 한번 보게 된 것을 어찌해서 이 녀석에게 겁을 확 줄까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왠지 그 막장집은 느낌이 좋지 않은 게 꺼림칙했다 이겁니다. 다음날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어떻게 하면 고노마를 확 놀라 까무러지게 만들까 하는 생각에 일이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큰 소리는 쳤지만 내가 오라고 해서 오는 귀신도 아니고 답답한 마음에 한숨만 내쉬고 있는데 머릿속에 뭔가 번뜩 떠오르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메모해 놓은 다이어리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그때 메모한 것이라서 일기장은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 글들만 가득 적어놓은 다이어리였죠. 이 다이어리가 몇 권이 되었는데 제가 다 버렸고 한 권이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메모하는 습관이 상당히 강해서 늘 손에 다이어리를 들고 다녔죠. 물론 기억력이 별로 좋지 않았던 탓도 있었지만요. 이게 제가 옛날부터 간간히 약속이나 그냥 웃기는 개그, 루머 등도 적어놓았던 거였습니다. 그 말하니까 잠깐 생각이 나네요. 언젠가 제가 병원에 친구 아버님 병문안 간 적이 있었습니다. 중병에 걸리셨는데 친구랑 면회를 갔었죠. 그때 그 아버님 입원한 병실이 중환자실 독방이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쓰던 곳이었습니다. 마침 그때 아버님 옆에 계신 분이 돌아가신 거였습니다. 안 그래도 편찮으신데 옆에 분이 돌아가셨으니 기분이 참 찹찹하셨을 테죠. 그때 스님 한 분이 옆에서 목탁을 치시며 연부를 외우고 계셨는데 전 병실에 인사를 드리고 조금 있다가 복도로 나왔죠. 흡연실 찾아서 담배 한 대 하고 돌아오는데 복도에 그 스님이 나와 계시더군요. 제가 가까이 가자 절 물끄러미 쳐다보시면서 하신다는 말씀이 자네는 이런 데 오면 안 돼. 자네는 아픈 사람을 보면 안 돼. 병문안 왔나? 절대 이런 데 오지 마라. 저승사자야. 황당합디다. 무슨 병문안 왔는데 저보고 저승사라고 하지 않나. 오면 안 된다고 하지 않나. 기분이 정말 더러워서 좀 핏대를 세웠죠. 스님 말씀이 제가 살이 강해서 유약한 분이나 중병을 앓고 있는 분, 가까이 가면 그분 병이 더 심해지거나 심지어 병을 달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될 수 있는 한 이런 데는 오지 말라고 합니다. 차라리 기다렸다가 상갓집이나 가라고 하더군요. 속으로 땡중이라고 무시했습니다. 2주 뒤 친구 아버님 별세하셔서 상갓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독 그 스님 말씀이 머릿속에 메아리 쳐서 그때 이후로 저 절대 병문안 가지 않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유독 많아서 그런 경험이나 일들을 메모해 놓았던 것이죠. 물론 다른 쓸데없는 이야기도 있고요. 왜 그게 생각나냐 하면 몇 년 전 친구 둘이랑 용하다는 무당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알고 찾아간 것이 아니라
지리산 등산 갔다가 마지막 날 우연하게 눈에 띄었고 지나가는 주민이 정말 용하다고 하도 자랑을 해서 심심하던 차에 가서 점이나 보러 가자고 그렇게 갔던 거였죠. 한 40대 후반 정도 된 아주머니셨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분이 퇴마까지 하신다고 자랑을 하시길래 사연 좀 들려달라고. 이 집은 점집이 아니고 그냥 무당집이며 사람 점 보려고 오는 집은 아니라는 거 알고 들어갔었죠. 그 무당이 무슨 일이냐는 듯이 우리를 봤거든요. 물론 저를 가장 실눈을 뜨고 보셨지만 등산객인데 물 좀 얻어먹을까 해서 왔다고. 물론 동네 주민분이 돈 받고도 안 봐주시는 분인데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봐줄 수도 있다고 말한 것도 있고 해서 말입니다. 여차저차해서 말이 통하길래 처음엔 사람 사는 이야기 좀 하다가 슬슬 본 직업이 발동되셨는지 총각들 운세나 한 봐줄까 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그럭저럭 신수뛰기 좀 하시다가 우연찮게 귀신 이야기로 넘어오셔서 귀신 퇴치한 이야기를 쭉 하시는 겁니다. 여하튼 그때 주어들은 귀신 쫓는 거나 빙의하는 법, 접신이라고들 하죠. 그때 재미삼아 적어두었던 생각이 나더라 이겁니다. 뭐 그때야 재미삼아 적어두었고 이런 경우 실험을 한 적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었고 웃기는 게 그때 그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일반인은 귀신 못 보냐고 물었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혹시 볼 수도 있다 라며 이걸 하면 접신될 수도 있다며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하신 게 있어 그날 집에 와서 온 책상이며 장, 서랍 다 뒤져서 그 다이어리를 찾아내었죠. 다락방 처박혀 있더군요. 제 대학생활 때 사용했던 전공 서적들 틈바구니에 있습니다. 전 바로 전화를 때립니다. 최 과장, 내다. 혹시 그 친구 만날 일 있으면 친구 머리카락 몇 개 하고 손톱이나 발톱 좀 달라고 해놔. 내 네 친구 C급 한 먹어볼라 치니까. 내 말이 최 과장이 뭐가 그리 좋은지 끼득끼득거리며 아이고, 과장님, 이번에 그놈아 함 뒤질나게 놀래켜봅시다. 다시는 그런 소리 안 나오게 말입니다. 이틀 뒤 회사에서 최 과장에게 꼭꼭 접힌 A4 용지 한 장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손톱 몇 조각과 머리카락이 있었죠. 저야 뭐 이런 짓거리 하는 게 황당하고 우스웠지만 일단 겁도 좀 주고 공포 분위기도 만들고 하는 그런 정도의 효과는 있다고 생각했죠. 다음날 드디어 우리는 그 막창집으로 갔습니다. 저, 최 과장, 그리고 그 친구 용팔이 이렇게 3명이서 갔죠. 도착 시간은 한 10시? 1시간 동안 이 용팔이 녀석 쫄았는지 연신 두리번두리번거리며 막창을 먹더군요. 물론 아무 일이 없었죠. 그때 저 화장실 잠시 하고 일어서는 최 과장. 임마, 네가 아니라 용팔이가 먼저 가야 되는데. 그렇게 속으로 외치고 있었는데 일단 최 과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용팔이는 소주를 꼴깍 삼키며 앉아 있었습니다. 어찌도 큰 소리는 쳐놨는데 기대하는 부분도 있고 무섭기도 하고 그렇겠죠. 하지만 여전히 큰 소리 탕탕 치더군요.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딨냐고 말이죠. 전 준비를 해둔 재료, 그러니까 머리카락, 손톱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요런 걸 만들어 두었었죠. 그 요런 걸 주머니 속에 넣어두고 있었는데 살짝 분위기를 봐서 화장실에 간다고 일어섰습니다. 그때는 손님이 가득했던 상태였고요. 화장실 앞에서 심호흡 한번 깊게 하고 문을 열려고 손잡이 쪽으로 손을 옮기는데 누가 어깨를 툭 치더군요. 흠이 심장이 쇼크받아 정말 터진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머리 뒤끝이 초사이언처럼 번쩍 치켜 올라갔습니다. 어이구, 아저씨, 빨리 싸고 나오이소. 아이고, 내 싸기 예보 직전입니다.
어떤 새파란 젊은이 하나가 어깨를 툭 친 거였습니다. 전 한숨을 돌리고 전 괜찮으니까 먼저 일보시라고 했죠. 시원하게 쏟아지는 물줄기 소리가 들리고 곧 이 녀석이 나옵니다. 전 바통 타치하고 안쪽으로 들어갔죠. 화장실 안에는 조그마한 전구가 붉은 빛을 발하고 있었고 좌변기가 아니라 수세식 화장실이라 물 내리는 것이 수도관처럼 머리 윗부분에 장치가 되어 있죠. 이 파이프 라인이 머리 위로 해서 화장실을 가로질러 뒤쪽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전 미리 준비해준 요런 거를 그 파이프 위쪽에 해서 잘 장치를 해두었죠. 별 뜻도 별 생각도 없이 그냥 한번 해보자였습니다. 재미삼아 말입니다. 요즘 세상에 귀신 씌일 일도 없을 거고 하니까. 전 그렇게 덤덤히 다시 돌아와서는 술 마시고 떠들다가 12시가 넘어 다들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용팔이도 화장실에 2번인가 다녀왔고 뭐 아무 일 없이 헤어졌습니다. 헤어지면서 이 용팔이 녀석이 하는 말이 도대체 언제 보여주실 겁니까? 오냐 알았다. 함 기다려봐라. 용팔이는 그냥 이벤트 정도로 생각했나 보네요. 그렇게 해서 며칠이 지났는데 최 과장도 아무 말 없고 용팔이는 전화는 안 오고 일도 바쁘고 좀 있으면 휴가 받고 해서 들떠있을 때였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고 혼자 방바닥 끌고 있다가 잠에 들었는데 새벽녘에 심하게 악몽을 꾸는 바람에 잠이 깨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날 밝기 전이었죠. 잠자리가 뒤숭숭하게 무거운 몸을 이끌고 출근을 했습니다. 업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최 과장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옵니다. 과장님, 일 났습니다. 최 과장 말인즉 용팔이가 지친구 3명을 데리고 귀신 나온다는 그 막창집에 또 갔답니다. 지들끼리 귀신이 어딨노 하며 갔겠죠. 술 잘 먹다가 화장실 갔다 오더니만 용팔이가 갑자기 울면서 뛰어나가더랍니다. 다른 친구 3명에서 뒤따라 나갔는데 어찌나 빨리 뛰던지 잡지 못하겠더랍니다. 근데 용팔이가 한참 어두운데도 마구 달려나가더니 인도를 넘어서서 차가 오는데도 계속 달리더랍니다. 다행히 완전히 뛰어들던 찰나에 친구가 패대기 쳐서 다행히 차에 치이지는 않았습니다. 차와 거리도 좀 있어서 마침 운전수가 미리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관계로. 근데 이상한 것은 용팔이가 아무런 기억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냥 하는 말이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계속 이렇게 흥얼거렸답니다. 그날 용팔이를 안 볼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 퇴근 기다리다가 불이 났게 최 과장이랑 용팔이를 만나러 갔죠. 용팔이 왈 그날 친구 녀석들 데리고 호승심에 귀신 나온다고 공갈치고 데리고 가서 술을 잘 마시고 있는데 문제의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두고 나오는데 막 문을 여는데 웬 여자가 문 앞에 떡 서 있더랍니다. 깜짝 놀라 비켜서 돌아 나오려고 하는데 이 여자가 손목을 꼭 움켜쥐더니 무조건 같이 가자라고 그 말만 되풀이하더랍니다. 같이 가자. 같이 가자. 너무 무섭고 놀라서 손목을 뿌리치려고 안간힘을 다 써보고 했는데도 꿈쩍을 안 하더랍니다. 자기는 내빼려고 계속 앞으로 달리려고 하고 손은 꿈쩍도 안 하고 너무 무서워서 눈물까지 나더랍니다. 말 그대로 혼비백산했는데 자기는 계속 도망가려고 애쓰는 중이고 그때 누군가는 엄청난 힘으로 자기를 들어올리더니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더랍니다. 그때서야 정신이 퍼뜩 들었는데 자신은 막창구이 화장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도로 한가운데더랍니다. 너무 무섭고 놀라서 친구들로 올라가서 계산하라 그러고 지는 택시 타고 바로 집으로 왔다고 합니다. 아니 그때 비명이라도 지르면 주위 사람들이 잡을 거 아닌가 했더니 자신은 비명이고 뭐고 그 시간이 몇 초 안 된 걸로 기억한답니다. 그러나
막장 집에서 도로까지 뛰어나가더라도 최소 1, 2분은 소요되는 거리인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그년이 귀신 맞냐고 물어봅디다. 전 그 여자의 특징을 듣고 나서야 그녀가 맞는 것 같다고 말해주었죠. 그러자 이놈이 심호흡 한번 하더니 아직 얼떨떨해서 못 믿었다고 한 번 더 가보자 이럽니다. 아직 덜 놀란 모양입니다. 최 과장도 자기도 한 보고 싶다고 미친 듯이 옆에서 떠들어대는 퉁에 그날 바로 막창집으로 갑니다. 용팔이 녀석 예전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혼자 화장실 쪽을 흘긋흘긋 쳐다보려 보입니다. 그날따라 날도 너무 더워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주인 아저씨 한 분, 서빙 보는 애 한 명, 저 포함해서 2테이블 됩니다. 시간이 자정 가까운 것으로 기억됩니다만 모기가 왱왱거리고 덥고 술 기운은 오르고 짜증이 많이 납니다. 진짜 후덥지근하다 했는데 어느새 빗방울이 후두둑거립니다. 우리는 시원하게 소나기 한바탕 뿌릴란가 했죠. 그때 따라 술이 잘 안 받는 관계로 많이 마시질 않았는데 벌써 취기가 팍 오르는 것이 많이 취해버렸습니다. 기분도 알딸딸하고 화장실에 가고 싶습니다. 용팔이를 일으켜 세워 같이 화장실에 갑니다. 화장실 앞에 오니 비가 정말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하죠. 용팔이 먼저 화장실 들어가고 전 밖에서 기다리는데 진짜 싸겠습니다. 에라이 모르겠다 하며 옆 담벼락에 싸갈기기 시작합니다. 술 취한 놈이 뭘 알겠습니까? 한창 볼일 다 보고 돌아서는데 용팔이 녀석 화장실 안에서 조용합니다. 야 임마. 큰 거 보나? 아닙니다. 다 봐갑니다. 뭐 그리 오줌포 많이 찼다고 씨. 그리 오래 보노. 얼떨결에 술 취한 김에 화장실 문을 덜컥 열었습니다. 화장실 문 손잡이를 잡고 전 꼼짝을 못했습니다. 그때 기분은 진짜 사실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머리 양끝, 특히 귀 뒤에 차가운 얼음, 아니 드라이 아이스를 갖다 대는 그 느낌. 확 붉어진 통공, 근육이 통제가 안 돼서 굳어버린 느낌, 마치 호흡이 완전 멎어버린 느낌, 자율신경계인 심장이 서버린 듯한 느낌. 붉은 백열등 전구 아래 용팔이가 막 바지 자크를 올리고 절 보고 있었는데 용팔이 어깨너머로 새하얀 팔목이 걸쳐져 있는 겁니다. 전 순간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분명 용팔이 양어깨 너머로 새하얀 손목이 걸려 있는 겁니다. 횡해. 뭐 하고 있는겨? 용팔아. 전 태어나서 사람 이름을 그리 크게 불러본 게 처음입니다. 제가 그러자 용팔이가 뭔가 느꼈는지 비명을 지르며 달려나옵니다. 마치 머리 위로 뱀들이 우르르 떨어졌을 때 놀라는 그 느낌. 저랑 바로 부딪혔습니다. 전 분명히 보았습니다. 뛰쳐나오는 용팔이 뒤에 두 팔을 축 들이고 서 있는 그녀를. 전 있는 힘껏 화장실 문을 걷어차서 닫았습니다. 저와 용팔이는 걸어마 나 살려라 불이 나게 가게 안으로 뛰쳐들어갔습니다. 손님들이 다 쳐다보더군요. 최 과장, 그년이 화장실에. 최 과장이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로 뛰어갑니다. 말릴 새도 없었습니다. 진짜 비명이 이런 거다라고 느낄 정도로 큰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저와 손님, 주인 아저씨까지 화장실로 뛰어갑니다. 최 과장, 완전 비오는 날 홀딱 젖은 개마냥 발랑 들어 누워서 푸덕푸덕거립니다. 주인 아저씨가 뺨때기를 몇 대 때리자 그제서야 일어나며
저 횟쇠창상 문 쪽으로 가리키며 귀신 이 말만 되풀이합니다. 가게 안으로 기다시피 들어온 우리 세 명은 얼굴이 반 울상이 다 돼버렸죠. 용팔이는 아무 말 못하고 최 과장은 벌벌 떨고 있고 전 한숨만 팍팍 쉬고 있고 주위 사람들은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완전 쪽팔려 죽을 심정입니다. 뭐 귀신 봤다고 말하고 싶어도 믿을 사람 없고 우리를 그냥 뭐 쳐다보듯이 보는지라 그냥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그냥 헤어지기 뭐하다고 용팔이 술 더 마시자입니다. 거기에서 나와 용팔이 단골이라는 룸에 가서 한 잔 더 마십니다. 아씨, 야 임마들아, 야, 더 이상 고마하자. 여기서 끝내자. 용팔이 끄덕끄덕거리고 있는데 최 과장 아직 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횡설수설하는 최 과장 말을 정리하자면 귀신 한번 보겠다고 우리 말을 듣자마자 화장실로 뛰어가 문을 확 열어 제쳤는데 그 여자가 문 열자마자 갑자기 달려들더랍니다. 그 자리에서 비명 지르며 넘어졌는데 그년이 갑자기 쇠창살 있는 문 쪽으로 걷지도 않고 마치 쭉 미끄러지듯이 들어가더랍니다. 온몸이 경직되어서 한동안 부들거리더니 저 얼굴 봤어요. 입술 위에 저 점도 있고. 처음에는 그냥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냥 쓱 하면서 오더라고요. 씨. 근데 눈이 홀가닥 뒤집어졌더라고요. 최 과장이야 저번에 한번 경험이 있었다지만 얼떨결에 당한 것이고 이번엔 제대로 본 것 같습니다. 야 임마, 귀신 보니까 진짜 믿어지나? 어? 자, 고마하자. 그래 용팔이도 귀신인지 뭔지 한 봤으니까 여기서 끝내자. 고마하자 우리. 내 건의에 다 동의를 하고 그날 4시까지 퍼마시고 집에 갔습니다. 다음날 숙취에 머리가 어질합니다. 최 과장은 잠을 한숨도 못 잤답니다. 한동안 막장구이집 생각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전 매일 집에 들어가자마자 천수경을 한번 틀고 잠자기 전에 한번 천수경을 듣고 잤습니다.